자, 민주노총에 대한 궁금증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민주노총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자, 과연 내부에서 또 민주노총의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 또 민주노총을 잘 아는 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자, 하지만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중앙대학교의 사회학과의 이병훈 교수가 계신데요. 저희가 어제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민주노총과 관련된 강성투쟁 이후부터 다양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음성 듣고 저희 패널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경투쟁,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에 대해서 우리도 힘있게 싸우려면 폭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긴 할 텐데, 다만 이제 집회 때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이제 구호라든가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선동적인 측면이 좀 없잖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서로 뒤집어 버립시다. 이런 한상균 위원장의 얘기, 약간 선동적인 측면이 있긴 있다는 건 인정하는 게 뒷부분에 좀 나오긴 하네요. 네, 결국 그 노조가 이렇게 조직력이 떨어질 때, 지금 민노총이 조합원 수가 전체 2천만 노동자 중에 63만에 불과한 3%에 불과한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민노총이 계속 그 당내의 조직 유지, 확대 경쟁을 분파 간에 벌이면서 선명성 투쟁이 자꾸 의존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폭력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저런 선동적인 측면에 의존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조직원들을 묶어 세우는 데는 일부 효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그 광화문 집회에서도 보듯이 국민으로부터 싸늘한 시선이 갈수록 전체적인 그 민노총의 영향력은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악순환에서 민노총도 이제는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병훈 교수께서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다만 일방적으로 정부가 노동개혁을 펼치기 때문에 힘있게 싸우려면 폭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민노총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조금 더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병훈 교수가 얘기하는 폭력 시위를 비판하는 생각에 대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내부의 이야기를 좀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5대 개혁 법안이라 해서 비정규에 대해서 2년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강행을 하겠다. 그리고 국회가 협조가 안 된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은 저거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 저거는 독재다. 라는 식의 지금 상황으로 지금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함께 변화할 수 있는 모습 속에서 민주노총도 변화의 어떤 계기나 유인이 되는 건데, 내 민주노총이 너만 잘못했다. 너 왜 이렇게 폭력이 하냐. 이런 식의 얘기는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양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렇죠. 이제 민노총만 너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이병훈 교수는 얘기하셨군요. 네, 일단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그 다수가, 상당수가 이제 노동자이고, 실제로. 또 이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노동자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노총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렇게 그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물론 노동자의 권리 향상이 필요하고, 또한 노동자의 권리 향상이 중요하고, 또한 사용자에 비해서 어려운 그런 그 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 단결하고, 또한 단체 구속하고 단체 행동, 즉 파업까지 할 수 있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할 때도 법이 정한 최소한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 벗어나는 순간 본인들의 어떤 그런 주장의 그런 정당성이 묻혀버리고 결국은 폭력 사태만 부각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민주노총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사회적 약자다. 재벌들이, 정부가, 정치권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저희가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이 민노총 소속의 조직력을 믿고 그야말로 더 약자인 분들로부터 협박도 한다는 것 저희가 보도해드렸더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취재를 했는데요.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를 직접 했는데 그분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얘기를 나눴는데 첫 번째 분 음성 듣겠습니다. 그럼 기자가 자기는 월급만 받아먹으면 되는데 더 욕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당 한 100여만 원씩은 가져가는 건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동익 차장,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신 건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대형 공사장에는 그렇게 걸맞는 대형 크레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크레인이 없으면 건설 자재가 각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그 건설 자재들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한 층 한 층 올라가려면 막대하게 무거운 저런 자재들을 저런 대형 크레인을 통해서 옮겨야 되는데 저게 없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노총의
소속이 돼 있는 크레인 기사일 경우에 네. 그렇게 철근이든 전기든 설비든 이런 파트별로 운반을 해주면서 네. 각 파트에 소속된 업체들로부터 네. 별도의 돈을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 이제 타워 크레인 기사분들은 이제 월급을 받고 자기 이제 일당을 당연히 받게 되는 그렇게 건데 받겠죠. 추가로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내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네. 당신에 있는 그 벽돌 내지는 전선 내지는 유리창 이런 것들 내가 옮겨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가지고 와라. 왜냐? 저 크레인은 민노총이 지정해준 그런 기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네.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 독점에다가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크레인 기사의 말이 곧 법인 셈인 거죠. 네. 결국 그 뒤에 있는 민노총에서 네. 좌지우지한다. 결국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렇게 큰 공사일수록 공사 기간이 늘어지면 이자만 더 물고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기업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저런 뒷돈을 주고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자, 공사장 지날 때 제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공사장에 저렇게 한 기 한 기 바로 서 있는 타워 크레인들이 굉장히 많군요. 그래서 저런 네. 부작용 때문인지 몰라도 대형 네. 건설사일수록 네. 이렇게 크레인을 최소한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안간힘을 쓴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민노총도 그렇고 한노총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저 노동단체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분인데 협력업체 관계자분도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분 얘기를 듣겠습니다. 한 기당 내가 얘기하면은 전기한테서만 20만 원, 우리한테 10만 원, 우리 밑에서 하도급이 갖고 일하는 사람한테 10만 원씩. 철근하는 사람들, 펌트하는 사람들 뭐 많죠. 그 명분이 없고 그냥 뜯어가요. 그게 관행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줘도요, 현금 합류 안 받아요. 세금에 노출된다고 나중에 문제되니까 안 된대요. 그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시 만나서 얘기하는데 민주노총에 대해서 도전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노동자끼리 왜 일해야 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2천만 원의 노동자를 대변한다 그게 아니라 아니요 전혀 아니요. 여기 네, 저런 사례가 이것저것 하나씩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검찰이 15명을 직접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결정을 내린 것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노총이 얘기한 것, 뭐 다양한 이슈가 지금 노동개혁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를 꼽아놓고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